상웅은 오래 연애한 연인과의 결혼을 앞두고 있습니다. 청약을 통해서 어떻게라도 내 집 마련의 꿈을 이루려는 야무진 여자친구 민숙이와의 행복한 미래를 꿈꾸며 공무원으로서 하루하루를 성실하게 살아갑니다. 어린 시절 아버지는 집안의 돈이란 돈은 다 가져다 쓰며 어머니를 힘들게 했던 모습밖에 기억이 없습니다. 그렇기에 아직도 잔잔하게 아버지에 대한 원망 또한 남아 있습니다. 그러던 중 아버지는 갑자기 상웅에게 자신의 비밀을 이야기합니다. 본인은 초능력자이고 이제 국민연금 받을 나이가 됐으니 은퇴하고 상웅에게 능력을 물려준다고 합니다. 본인도 자신의 아버지에게 능력을 물려받았다는 말을 덧붙이면서 말이죠. 우리가 생각하는 초능력이라면 조금 머리를 굴리면 큰 돈을 벌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상웅이 받은 초능력은 능력을 발휘할 때마다 본인 주머니에서 현금이 사라집니다. 그리고 개평처럼 바닥에 동전 몇 개가 떨어지는 거죠. 지금까지 자신에게 해준 것도 없으면서 무슨 이런 거지 같은 초능력을 준 건지 화가 나는 상웅에게 아버지는 능력을 꼭 사람들을 돕는 데 쓰라는 말을 남기고 슈퍼히어로에서 은퇴 선언을 합니다. 아버지는 어머니에게 평생 비밀로 했다고 하는데 상웅은 민숙이와는 비밀이 없습니다. 그들은 혹시나 이 능력이 돈이 될까 테스트를 하지만 수익 창출을 기대하기에는 하등 쓸모없는 기술들 뿐입니다. 결혼을 앞둔 상웅에게 민숙이는 최대한 능력을 쓰지 말라고 하고 상웅도 동의하며 민숙이에게 약속을 합니다. 평소라면 쉽게 도와줬던 할머니의 짐을 대신 들어드리는 일도, 직장 동료가 정수기 물을 교체하는 것을 도와주는 일도 모두 외면합니다. 둘의 행복을 위해서는 이기적으로 살아야 합니다. 그것이 가진 것 없는 본인에게는 옳은 길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어머니는 갯돈을 탔다며 아버지와 여행 가기 전 상웅을 만나 3천만 원을 전해줍니다. 이 정도 돈이면 민숙이와 청약 신청을 마무리할 수 있습니다. 민숙이를 기쁘게 해줄 말을 들고 집으로 가는 길 상웅의 눈앞에 전복사고로 버스가 한강에 떨어질 듯한 모습이 보입니다. 그 안에 학생들을 포함한 다양한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들을 도우면 어머니가 고생해서 모은 갯돈은 먼지처럼 사라질 것입니다. 상웅은 어떤 선택을 하게 될까요? 넷플릭스 시리즈 캐셔로는 8부작으로 총 416분 분량의 드라마입니다. 오프닝 영상은 굉장히 심플하기 때문에 후반 크레딧 시간을 빼면 6시간 20분에서 30분 정도 되는 분량입니다. 캐셔로는 쉽게 유추할 수 있듯이 캐시와 히어로의 합성어입니다. 초능력을 쓰면 본인 주머니에 있는 돈이 소진되고 남의 돈을 쓰면 초능력 사용 이후에 급격히 몸이 아파옵니다. 그렇다고 타인을 도와줄 수 있는데 그 상황을 외면하면 몸에 두드러기가 나서 괴로워집니다. 상웅이 여유로운 집안의 자식이거나 자수성가한 사람이라면 기부하는 셈 치고 자신의 능력을 쓸 수도 있겠지만 아버지의 긴 히어로 생활로 상웅의 상황은 가난에 가깝습니다. 그리고 결혼도 앞두고 있기에 제약은 늘어납니다. 자신의 돈을 써서 초능력을 사용한다는 발상도 재미있는데 거기에 이런 제약들을 걸어놓으니 그 안에서 풀어갈 이야기들이 늘어납니다. 그리고 당연하게도 이런 초능력자는 상웅 혼자만이 아닙니다. 상웅과 함께 정의를 실현하려는 묘한 이름의 초능력자 협회와 당연하게도 존재하는 부자 악당과 미스테리한 느낌의 정자대부와 상웅을 쫓는 경찰들이 뒤엉키며 이야기를 진행해 나갑니다. 첫 화는 굉장히 재미있게 봤습니다. 원래도 슈퍼히어로 무비들을 좋아하는 편이고 유치한 영화도 재미만 있으면 좋아하는 편이기에 좋은 소재와 유쾌한 분위기로 없던 기대감이 높아졌습니다. 8부작의 짧은 분량이니까 늘어지는 부분도 적을 것이고 회차가 거듭될수록 새로운 인물들이 등장할 테니 더 재미있어지겠구나 하는 생각을 했습니다만 그 재미는 딱 3편의 최고령 초능력자를 만나는 부분까지였습니다. 유쾌함에 더 가까웠던 이야기는 4편부터는 무거워집니다. 무게감이 있는 것이 나쁜 것만은 아니지만 개인적으로는 소재가 필연적으로 유치할 수밖에 없는데 유치함과 비장함이 만나는 그 지점부터는 제게는 좀 지루하다고 느껴졌던 것 같습니다. 캐셔로는 웹툰이 원작인 작품입니다. 웹툰을 원작으로 한 작품들도 작품들마다 각색 과정에서 굉장히 다양한 색채로 완성됩니다.
캐쇼로는 웹툰적인 느낌, 그러니까 만화적인 분위기를 최대한 가져가는 것을 선택합니다. 순간순간 나오는 배우들의 과장된 연기는 의도된 연출인 것 같습니다. 초반 분위기에서는 그런 모습도 자연스럽게 다가왔는데 이야기가 너무 무거워지면서 초반의 장점들이 고스란히 단점이 되어 돌아옵니다. 캐쇼로를 보면서 가장 먼저 떠올랐던 것은 올해 개인적으로 재밌게 본 영화 하이파이브였습니다. 이 영화에서도 평범해 보이는 5명의 사람들이 각자 하나씩의 초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한 사람 한 사람의 능력은 좀 하찮아 보이는 능력도 있지만 5명이 모여서 결국 악당을 물리친다. 뭐 대충 그런 이야기였습니다. 이 작품도 꽤나 유치한 느낌인데 끝까지 우직하게 유치하게 가니까 저에게는 그것이 굉장한 호감으로 다가왔습니다. 하지만 손익분기점을 넘지 못한 것을 보면 역시 세상에는 나와 다른 생각과 취향이 많구나를 다시 한번 크게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 떠올랐던 드라마 경이로운 소문, 마지막 편까지 보고 나니 오히려 캐쇼로의 결은 이 작품과 더 비슷한 것 같습니다. 캐쇼로의 초반부를 볼 때 영화 하이파이브 같은 느낌을 생각했는데 굉장히 유치해지기 쉬운 주제로 진지하게 마지막을 향해 달려가는 모습이 경이로운 소문을 연상케 했습니다. 본지가 좀 돼서 기억에 왜곡이 있을 순 있지만 제 감상은 캐쇼로에서 받은 느낌과 비슷했던 것 같습니다. 결과적으로 캐쇼로는 저에겐 아주 무난한 작품이었습니다. 초반에 저격당한 취향이 중반부부터 빗나갔으나 시간이 아깝다는 정도의 느낌은 아니었습니다. 훈훈한 마무리까지 있으니 단점을 보완하고 장점을 유지하면 속편을 만드는 것도 괜찮다는 생각이 듭니다. 나는 유치한 건 치를 떤다 하시면 안 보는 것이 좋을 것이고 휴일에 아주 가벼운 마음으로 본다면 그럭저럭 재밌게 볼만한 작품입니다. 호기심이 생기신다면 한번 재생해보시고 아닌 것 같으면 얼마든지 돌아갈 수 있는 것이 OTT의 장점이니 시도해보시는 것도 좋을 것 같습니다. 취향이 굉장히 다각화된 시대이기에 요즘 공개되는 대부분의 작품들처럼 캐쇼로 역시 호불호가 강하게 나뉠 것 같습니다. 캐쇼로 바로 이전에 봤던 넷플릭스 시리즈가 자백의 대가였는데 결과적으로 저는 자백의 대가가 조금 더 좋았던 것 같습니다.